떨지 마시고요. 기록된다고 해서. 네, 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 늘푸른 자연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성종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김수롱 교수님께서 저희 늘푸른 자연학교의 명예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여주에는 세종대왕님의 무덤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은데요. 저희 학교는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배우고 계승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말 배우기, 한글 춤 추기, 세종대왕님 연극하기, 다양한 한글 행사 참여하기 등 여러 형태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수롱 교수님께서 항상 그 중심에 있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해례분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만나뵌 모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번에 보니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외국에 가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1차 시 소감은 역시 김수롱 교수님이시구나.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분 10초 걸렸습니다. 저 1분 안팎이라고 그랬는데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발표 내용 중에 진솔하고 아주 그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정감 있게 한 가지 과장이 됐습니다. 제가 늘 분야학교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김태양 교장 선생님, 우리 지금 발표하신 이성종 교무부장님,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중심에 있죠. 저는 뭐 가끔 가서 이렇게 좀 조금 도와주는 정도인데 중심에 있다고 해서 약간 좀 부끄러웠습니다. 중심에 있어달라는 말씀이군요. 알았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자, 우리 멀리 볼리비아에서 우리 이건화 선생님, 볼리비아 지금 몇 시인가요? 자, 이렇게 하면 음소거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여기는 아침 6시 반입니다. 아이고, 이게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한글 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이근하 선생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했고 지금은 교재가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어서 교재를 보고 가르치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버릇 1차 공부를 하면서 참 한글을 쓰고 있지만 한글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중요성이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 자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서양 문화 발전사를 보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식 정보를 나누기 싫어서 숨겨왔던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K-팝이나 여러 가지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몰랐던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분 20초가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또 이렇게 그 먼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이 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컴플렉스를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한글 가르치고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건화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안희선 선생님 해보실까요? 미처 준비 안 해오신 분은요, 그냥 즉석에서 그냥 자기 1분 안팎 소개하면 됩니다. 예. 안희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놀이터라는 역사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역사 여행 가이드 안희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서울에 있는 조선의 궁궐 경복궁을 비롯해서 또 청계천이라든지 수원, 화성 등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있는 직업을 갖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조선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조선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던 차에, 또 가장 조선시대 전기에 또 융성환 나라에 번성했던 그런 문화를 꼽혔던 세종시기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훈민정음에 대한 공부를 또 빼놓지 않고 하려다 보니 또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또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엄두가 안 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깊은 배움을 조금 가지고 가볼까 합니다. 또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분 20초. 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진짜 우리 역사, 여행 뭐 이런 거 아주 가장 소중한 체험인데요. 이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하루빨리 널리 퍼지고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체험 교육이 위축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곧 풀리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배하연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13기 함께 하게 된 배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이프딕이라는 회사를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이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코칭을 통해서 나중에 자서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지, 또 저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세종대왕을 만나게 되었고요. 현재는 3년째 박현모 교수님과 함께 세종실록 강독을 하면서 리더십과 마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훈민정음 수업을 한창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일 저도 글을 쓰고 글을 코칭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훈민정음에 대한 원리가 궁금하던 와중에 교수님의 수업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수업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되게 많이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의 12주간의 시간 또 수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또 깊이 있는 훈민정음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1분 4초 걸렸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정말 이 세종 정신으로 또 꿈을 심어주고 있어서 고맙고요. 우리 박현모 교수님은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시고 우리나라 세종 최고 전문가시죠. 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순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동영상 들으셨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처음 강의를 듣는데요. 예, 예. 소감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느끼는 게, 여지껏 제가 살면서 우리말 배우기라는 거를 이렇게 처음으로 접하게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또 그 시간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뭔가 가슴이 되게 벅차오르네요. 여지껏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모르고 살았다는 거기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번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등록하셨지만 아주 가장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일종의 이제 앞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앞풀이 빠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제한 공개로 제가 이게 근데 동영상을 못 보겠던데? 안 보이던데요? 동영상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전 못 봤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서. 어이구 이런 지금 다른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다시 보고 좀 공부를 이제 틀린 정답을 많이 찾았는데요. 저기 저는 못 봤어요. 그럼 이영실 선생님은 저랑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따 끝나고 통화하면서 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예, 예, 제가 너무 그- 저기 슬퍼하지 마시고요. 보신 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예, 잘,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예, 예,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정갑 선생님.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직업도 다르고 또 일하시는 분야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기로 했죠. 그죠?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장 높은 호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정갑 선생님, 그 순서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예, 제가 음이,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이제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교사이고요. 진즉부터 김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또 제가 사실 대학원 때 수업도 이렇게 밑에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이 텔레본 강의가 있는 걸 알고 좀 듣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계속 못 듣고 있다가, 요즘도 사실 좀 바쁘긴 한데, 한번 그냥 과감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가 뭐 이렇게 국어교사이면서도 사실 우리말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우리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외국계 몽골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여줄 것이 많은데,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말의 뿌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 이 안에서 좀 또 좋은 서로 배움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1분 30초. 제가 자꾸 시간 얘기하니까 자꾸 광박관념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의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잠깐 알려드린 거니까 너무, 2분만 안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가르침도 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갑 선생님은 또 신바람 대안학교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주 신바람 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제가 한신대학교 나갈 때 이게 대학원 수혜자인지 술제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혜자겠죠. 예, 수제자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잠시 실수했고요. 자, 그럼 우리 구경영 선생님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화술을 통해서 삶의 감동을 전하는 공연예술가 구경영입니다. 시낭송, 그리고 배우,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읽기 13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지난 첫 시간에는 아쉽게도 참여를 못했네요.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이 무척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난 12기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마음으로 제 수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미처 못 쟀네요. 예. 자, 좋습니다. 우리 구경 선생님은 12기, 근데 워낙 공연도 많으시고 아주 유명한 스타시라서 저보다 더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들은 게 계신데 또 이렇게 다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종종 신앙송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는 우리 고채연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 늘푸른 자연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늘푸른 자연학교에서 김순원 교수님을 몇 번 뵀었는데, 예, 그때도 참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열정적인 모습만큼 참 과거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오셨다는 걸 이번에 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훈민정음 퀴즈에서 8문제를 맞췄는데 이제 참 그중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실학자들이 그런 한글에 대해서 약간 좀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수업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었더라고요. 참 그런 게 좀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됐던 내용이고 또 이 나머지 내용들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다 보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또 그새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남은 시간, 남은 강의 동안은 이제 좀 열심히 들으면서 좀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분 20초. 아주 늘푸른 장학계에서 뵐 때와 또 화면을 볼 때 다른데요. 또 저만큼의 열정을 함께 해 주시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숙 선생님. 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직장 생활을 2020년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까운 곳 여행하기도 하고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면 뭔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그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한국어 강사 과정을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실질적인 뭐 경험이라든지 교육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훈민정음 해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해리분 강의를 듣게 된 계기는 지인의 소개도 있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한국어 강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첫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신청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열심히 참여하고 익혀서 나중에 실질적인 현장의 기회가 있을 때 잘 풀어내고자 합니다.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면서 또 이렇게, 배움의 길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한국어 교육이 아마 지금 뭐 전문가들이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4차 한류의 중심 흐름이 이제 한국어라서 점점 기회가 많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몇 명일까요? 3,000명? 에이, 3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풀리기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어떤 그 많은 그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든 그죠? 바깥에 있든 이 한국어를 많이 배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실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 그리고 화면 공개하신 분만 시킵니다. 왜냐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화면 공개 못 하신 분들 그런 또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봉순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살고 있는 봉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지 문화를 전하고 한글 문화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여주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한지 조형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주의 한글과 세종을 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글이라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 컨텐츠를 또 실천으로 옮겨서 여주 도시에 입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글이라는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사실 그거는 실용에 가까운 거고 실질적으로 훈민정음 해리분을 통해서 제대로 좀 교육을 받고 싶어서 계속 그 마음에는 있었지만 13기에 교수님과 함께 훈민정음 해리분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따라서 배우고 이것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뭐 이 강의 해서가 아니고, 이 훈민정 해례본을 제대로 배우고 읽지 않고 한글을 안다든가, 한글을 사랑한다든가,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이영실 선생님, 예. 예, 저는 그냥 한 37년을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시 공부, 신앙송하고 하다 보다가 어떻게 김수롱 선생님을 알게 돼서 해례본 이렇게 좀 시를 쓰려면 좀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3의 인생을 글도 쓰고 또 남편과 같이 색소폰 연주도 하고 맞아요. 색소폰 연주도 잘하죠. 네, 예. 색소폰 연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앙송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리고 예, 신앙송도 들려주시고요, 나중에. 네, 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마지막 졸업식 때 우리 남편분께서 색소폰 부시고 신앙송 두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예약을 미리 해놨고요. 자, 우리 또 멀리 볼리비아에서 김성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사실 제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남자로 오해받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이름을 에스터라는 이름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터는 성경에서 그 왕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비처럼 나는 여자라는 것을 음성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에스터란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지난 저는 12기에 훈민정음 해례범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식하게 한그릇 기어 선생님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13기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김선홍 박사님이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또 유머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배워서 우리 이 볼리비아에 있는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과 또 교민들에게 세종대왕의 위대함과 또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를 15년 다니고 있는데 에스더가 왕비 이름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제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안 보셨죠? 그러게 저는 묵상만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성경은 종교와 관계없이 읽어야 될 또 인류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금강경도 그렇고요, 그죠? 네. 예, 좀 성경을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석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김준석 선생님, 음소거를 해주세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음소거 해제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작을 처음 해보셔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고혜라 선생님 해주시고요. 고혜라 선생님 끝나고 나서 그 음소거 되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혜라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구로동과 전라남도 순천을 오가며 애니메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유학과 회사 생활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주위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해 저에게 질문을 해올 때마다 저의 기본 소양의 모자람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시간이 될 때마다 관련 전시회가 있으면 찾아다니곤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후민정음 해례본에 관해서는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간송 미술관 주최 전시회를 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냈다는 거에 굉장히 감명을 하고 좀더 배워야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러한 김수롱 선생님의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알게 된 거지만 그 해례본 제가 그 감명을 받았던 전시회의 해례본 복간본 발행에 이 김수롱 선생님이 로 관여하셨다는 걸 알고 그 인연의 소중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그 후민정음 해례본을 목숨을 바쳐 지켜내셨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김수롱 선생님은 평생을 바쳐 그 해례본의 정신과 대중 전파에 이제 힘을 쏟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며 이 소중한 과정에 같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인연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이고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같은 마음이라는 게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훈민정 해례본을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전도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고혜라 선생님은 해외에 한국어 교육에도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김준석 선생님 음소거 되나요? 그러면 잘 안 되시면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화면을 공유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것들은 복사해서 이렇게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정갑 선생님 신바람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바람 학교가 아니라 신나는 학교라고 합니다. 신나는 학교. 신난다와 신바람 뭐가 다를까요? 두 말이 다 아주 좋죠. 예, 그러면 또 오늘도 그 파워포인트로 진행을 하고요. 님, 저 안 했어요. 고정미 선생님, 전 그 사진인 줄 알고 화면을 공개 안 한 줄 알고 또 이렇게 사진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사진처럼 얼굴이 이렇게 예쁘셨구나. 아이고 이런. 예, 좀 해주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거 화면 공유를 빼야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맞아요. 아니 근데 실물을 내고 사진을 착각했지. 참 희한하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12기에 잠깐 공부했고 재수하는 13기에 들어온 학생,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고정미입니다. 12기에 시차 때문에 여기 지금 새벽이 한 12시 3분, 그러니까 여기 24일 됐어요. 근데 시차 때문에 지금도 눈이 비몽사몽이긴 하지만 이번 13기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좀 알고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다시 재수강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곳에서 지금 현재는 K센터라고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 여기 현지인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학교 교장과 교사 20년을 하였고 현재도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뉴질랜드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예, 뉴질랜드 하루빨리 좀 가보고 싶어요. 그죠? 아유. 여름이에요. 지금, 뉴질랜드 여름이군요. 크리스마스를 또 이렇게 여름에 만나는 나라군요. 아유. 우리 고정미 선생님은 진짜 한글학교 발전과 그런 걸로 해서 아주 온몸을 다 바치신 분이고, 제 꿈이 전 세계 한글학교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꿈이 고정미 선생님과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또 소개하고 싶으신 분 아직 안 계시죠? 자, 그러면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지금 소개한 것은 이 훈민정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인연을 또 이어가고 단지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꿈을 나누는 그런 인연의 강을 함께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아의 강을 준비했고요. 1년은 제가 하고 2년은 우리 구경영 신앙송가께서 해서 이 듀엣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맑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하물며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예, 고맙습니다. 시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느끼신 대로 하면 되고요.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부탁드렸는데 갑작스러운 부탁을 잘 받아주셔서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에는 이 세 가지 판 버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나오는 요게 이른바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실록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앞뒤가 실려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말싸미로 시작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겁니다. 요 세 번째 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해례본이죠. 그래서 이 해례본이 한문이다 보니까 이 어려워서 좀 멀리 하게 됐는데 번역도 뭐 40종 이상 나와 있어요. 번역으로 읽으면 됩니다. 뭐 일단.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건 어떤 걸까요? 제일 먼저 나온 거. 제일 먼저 나온 것은 1446년 세종대왕 만 7살 때가 아니고 신살 50세 때 나온 해례본이죠. 요 해례본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왔고요. 해례본이 나오자 사관들이 이 책의 앞과 뒤만 해례를 빼고 세종대왕이 지으신 총 7쪽 맨 뒤에 정지서만 세종실록에 이렇게 수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총 66쪽 가운데서 그 3분의 2가 이제 안 실리는 거죠, 해례본에. 이제 실록에. 왜 안 실었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너무 길어서 채한 걸 다 이렇게 옮겨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뒤만 실었지 않느냐 이런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례본의 앞뒤는 실록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식인들이 또 임금들이 두루두루 많이 알았어요. 그죠? 근데 가운데 해례, 기억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니은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가장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고요. 그 문자, 제자, 원리와 배경 이런 걸 설명한 해례는 몰랐던 겁니다. 이게 희귀본이 되면서. 그리고 이 해례본에 앞에 세종대왕이 쓰신 게 전부 몇 쪽이라 그랬죠? 총 66쪽 가운데 몇 쪽? 세종대왕 직접 저술한 7쪽, 그죠? 7쪽을 번역하고 풀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각주도 달고 막
풀어낸 그 언해본이 요 가운데 이 언해본이 1459년 세조 5년 한글 불경책인 월인석보 앞에 실려서 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참, 지난번에 제가 퀴즈 제일 많이 맞춘 분께 상을 드린다고 했는데 깜빡 그걸 조사를 못했어요. 그죠? 채팅 안에 자신이 맞춘 아마 반 이상 맞추시면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뽑아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단행본으로 정식 간행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니까 요 훈민정 관련된 것만 단행본으로 이렇게 출판된 것은 뭘까요? 실록본인가요? 실록본 네. 땡. 실록본은 그냥 세종실록 안에 실려 있는 거죠, 그죠? 1446년 9월 29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해례본. 해례본 땡. 좀 언해본인가 보나. 언해본 땡. 정답은 이 해례본과 언해본이에요. 다만 해례본은 원래 단행본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언해본도 월인석보 앞에 실리기 전에 소책자 비슷하게 단행본으로 유통이 된 거죠. 유통이 되다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세조가 이제 한글 불경책을 읽게 하려고 그거를 이제 앞에다 수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인석보는 언해본과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곡, 세종대왕 직접 지으신 월인청강지곡, 그 다음에 세조 자신이 지은 석보상들 세 책의 합책이죠. 합책. 그래서 다만 언해본이 단행본으로 간행된 거는 거의 틀림없는데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언해본 단행본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 얼마? 우리 봉순이 선생님 얼마 정도 할까요? 이 언해본 단행본이 발견된다면 대략 가격으로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묵과 지복 가격을 매길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최소 1조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1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해례본은 대단히 소중하지만 이 한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양반들조차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뭐 이 언해본이야말로 온 백성한테 훈민정 알리는 그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그 단행본이 발견된다면 해례본 못지않은 가치, 그죠? 가격을 갖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주문하셔가지고 이 훈민정 해례본 입창 덕분에 교재가 기와 언학 탑 20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같이 만나면 제가 오늘 그냥 막걸리 한 잔 쏠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막걸리 보내달라고요? 네. 자, 이 교재를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해고를 해서 이 책이 없어도 사실 뭐 들으시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이 책을 가지고 복습하신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례본 제대로 배워서 한글 홍보대사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례본에, 그리고 여기 지난번 그림에서 제가 바꿨는데요. 공개된 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정언편, 이게 세종대왕이 직접 저술한 총 7쪽. 그죠? 이 중에서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제서문, 세종서문, 정음취지문이죠. 그리고 여기 다른 책에 보면 정해례편은 신하들, 정인지, 최양,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의한 이게 이설로 8명 지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지은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정은편 세종당이 직접 저술한 총 7쪽의 내용을 풀어 쓴 거야. 풀었었기 때문에 지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요거 누구나 알아야 할 훈민정 한글 이야기 28 이 책에서 요건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인데요. 이 책에서 신하들이 자세히 풀었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놨고요. 요 책이 제 책을 제가 홍보해서 참 죄송한데 어서와 한국어는 처음이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크리스티안이 1월 달에 뭐 소개하는 방송을 찍는다고 그래요. 이 크리스티안 어머니께서 멕시코에서 아들의 역량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대요. 그래 막 지금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크리스티안이 이제 이 책을 선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과 우리 사울이 우리 최근에 SBS 대상 무슨 큰 상을 받았죠, 그죠? 골 때리는 게 아니고요. 축구골 때리는 거야. 골 때리는 그녀 거기서 아주 최고 인기를. 근데 제가 막 감동적인 거는 우리 한국어 손말 수어를 해요. 그래서 진짜 봉사도 많이 하고 진짜 그렇게 막 정말 나누고 정말 착한 연예인은 또 처음은 아닐 것 같은 대단한 정말 존경스러운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같이 하게 됐는데 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맞추기 어려워서 제가 또 녹화해서 보내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훈민제로 입체강독본 뒤에 해례본은 총 4종이 실려 있어요. 언해본은 2종이 실려 있고. 그래서 6종이 입체영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을 제가 최초로 한 거고요. 그래서 간성본, 원본이 제 책에만 실려 있다고 좀 자랑을 했는데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잠깐만요. 자, 요 맨 위에 게 이 사진본, 간성본, 원본, 사진본, 그다음에 이 복간본, 그다음에 요건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요 왼쪽 하얀 거, 요거는 이제 복간본에서 바탕색을 누런색을 뺀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진본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2장 총 4쪽이 진본이 아닌데 진본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이제 옥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다듬은 이게 바로 밑에 수성본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수성한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탕색을 빼고 좀 다듬었다고 해서 이게 바탕을 변형시킨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다듬본 또는 교정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2장 총 4쪽이 진본이 아니다. 속된 말은 가짜라고 하는데 이 가짜란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려요, 그죠? 진본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진본에 가깝게 일종의 복원한 겁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처음 발견될 때 이 2쪽이 없었는지 뭐 있었는데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앞에 2장 4쪽 2장 4쪽이 누군가가 이렇게 기워 넣었다. 그래서 기워 넣었다 해서 보사 또는 좋게 말하면 복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복원했는지 이거는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냥 보통은 해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경상북도 안동에 이용준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용준 선생이 처음 발견한 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 2장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용준 선생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문 서예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진짜 감쪽같이 이게 이제 송설체라는 것인데 지인본에 가깝게 글씨를 쓰고 일종의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용준 선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도 그런 기록을 안 남겼어요.
북한에서 80살 넘게 사시다 돌아가셨는데도 북한에서도 뭐 이렇게 안 남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의 미스테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이영주 선생이 요 세종 서문과 앞에 그러니까 세종당이 쓰신 총 7쪽이 실록에 실려 있고 언해본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실록과 언해본을 보고 복원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실록과 언해본은 이게 해례본 같이 그런 짜임새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실록과 언해본을 보고 이렇게 복원했다면 대천재입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이렇게만 진보를 가깝게 복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은 그래요. 그래서 발견될 당시에 두 장이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영주 선생이 실록본과 언해본을 보고 복원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설은 이제 뭐 저랑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원래 이렇게 뭐, 원래 이거 좀, 이런 추론을 학자로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는 하여튼 이영주 선생이, 한문을 잘해가지고, 또 북구시도 잘했고, 이미 18살에 막 국선에, 당선될 정도로 아주 천재의 서예가 있습니다. 이용주 선생이. 그래서 그분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거를 보고 했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런 이제 더 좀 신빙성이 좀 낮고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진문이 아닌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른바 일반적인 영인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지를 열면 이렇게 훈민정음, 이걸 이제 한 권의 머리 제목이라고 해서 권수제라고 합니다. 권수제가 훈민정음이고 이 권수제는 일반 책의 제목과 같게 하는 게 일반 관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간성본에 제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목이 훈민정음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바로 이 권수제가 훈민정음이라서 이제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언해본에 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세종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붙인 묘라고 하죠, 그죠? 그 이름이고, 임금이 지으신 훈민정음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 세종어제는 당연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붙이는 거니까 세조 때 월인석보에 실으면서 이런 말을 붙였을 것이고요. 만약에 단행본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훈민정음 전공학자들은 단행본처럼 이렇게 유통되고 있던 언해본을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다 보니까 세종어제를 붙여서 이 재편집해서 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 뜻이 이렇게 언해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훈민정음은 백성 가르치시는 정한 바른 소리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진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이 바른 소리. 그러니까 이게 문자 명칭에 훈민정음 창제 동기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백성들이 배워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나눠야 되니까 그러려면 문자가 쉬워야 되고 바른 소리를 그대로 담은 바른 문자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소리가 그대로 문자가 되고 문자가 소리가 되는 그런 쉬운 문자여야만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당연히 쉽게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문자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문자 이름이고 하나는 이제 책 이름이고요. 그래서 문자 이름과 책 이름이 같다 보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책 이름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별칭이 생긴 건데
원래 책 제목은 훈민정음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해름을 배우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문자 이름인데 음으로 끝났을까요? 문자 이름이라고 한다면 훈민정자, 글자 자자, 그죠? 아니, 문자, 훈민정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소리라고 끝냈을까요? 설마 세종대왕이 말각으로 혼동해서 그죠? 실수로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차민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 글자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소리를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주. 예, 예. 네네, 네. 한글이 소리를 받아 적기 위해서 만든 글자라서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소리 글자라서 그랬을 것이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쉽게 백성한테 이롭게 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문자로 된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어려울 텐데 소리로 표현한 글자이기 때문에 백성한테 이롭게 백성이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 아닌가요? 뭐 소리 글자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결국 뭐 차민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성경 선생님이 네네. 말씀하신 맥락이 그걸 같은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소리 문자여야만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음으로 끝난 이유는 바로 음이라는 거에 바로 그 까닭,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음은 그러면 뭐 음률, 음악성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셨나요? 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음이라는 게 뭐 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음률의 음도 되고 실제로 이 천지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는 소리, 그 소리는 바로 이 천지자연의 어떤 그 음률의 이치가 담긴 그런 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닭소리, 개소리든 음악의 소리든 천둥 번개 소리든 간절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생각을 담은 소리든 그 어떤 소리든 담아야 되는 것이고 담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게 된 겁니다. 바를 정자. 그럴 수 없는 소리는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개소리는 적을 수 있는데 닭소리는 적을 수 없다. 이거는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그죠? 그냥 뭐 양반들은 알아듣는 소리인데 뭐 평민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 소리도 바른 소리가 아니죠. 천지만물의 이치를 닿으면서 누구나 듣고, 그죠? 정보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문자로 금방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자가 다시 소리가 되는, 이런 소리만이 바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음으로 끝냈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게 가시적으로, 그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맥락을 추론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들이 로 추론할 수밖에 없겠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문자라는 것은 100% 한문이에요. 한자, 한문. 그래서 이 한자만이 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자만이 문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또 추론이죠. 그죠?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분께서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훈민정음을 업무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실제로 세종대왕께서는 업무이라고 불렀어요. 특별할 때만 특별 명칭 훈민정음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업무는 모든 글자는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이 글자 결합이 되면서 그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럼 언문의 문과 일가 한문 한자를 가리키는 문자의 문학은 다른 겁니다. 왜 다르죠? 언문에는 언이 붙었잖아. 그죠? 일상말 언자가 일상말 언. 우리 선생님께서는 중고등학교 때 상말언이라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상말은 아니니까 그거는 일상말, 지금 뜻으로 하면 이제 일상말 언인데 이 일상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이 문을 수식하면서 문의 의미가 이제 그런 제한된 수식 속에서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가리키는 문자의 문과 다른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언문이 이제 이 보통 명칭이야. 통칭, 평칭이에요. 세종대왕께서도 쓰셨던. 그런데 이제 양반들이 자꾸 깔보다 보니까 조선 후기 쪽으로 가면서 그냥 언문하면 그냥 이류 문자, 그죠? 하찮은 문자 이런 식의 비칭, 낮춤말이 된 거예요. 원래는 낮춤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언문이 갖고 있는 본래의 고귀한 뜻, 그죠? 누구나 온 백성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오늘 뭐 소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죠? 자, 우리가 뭐 시간 쫓겨 가서 공부할 건 없고요. 자, 이거 따라 읽으실까요? 국제어음은 국지어음은 이호 중국하여 이호 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여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이게 중국식 문장이에요, 이게. 그죠? 그냥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말을 중국말과 다른 한자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 생각한 거야.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최종 적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한자를 무슨 한자어에 적힌 한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식 문장을 적는 한문에 쓰인 한자, 그것이 본래 한자의 가치고 한자의 의미예요. 조선 지식인들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런 번역상을 하는 거라고요. 평소에는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 한자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는 거야. 근데 글 쓸 때는 번역을 해, 번역을 중국식으로. 그리고 이 논어맹자 중용대학,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배웠지만 그냥 그 논어맹자를 띄었다는 거는 그냥 그 읽고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통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통째 다 외워야만 과거를 급제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본 실력이 형성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7살 때부터 그냥 한 평균 나이 35살까지 20년을 이런 문장을 그냥 외우는 겁니다. 제가 조선시대 선비대 외우는 것처럼 해볼게요. 국지허음은 이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다 같이 해볼까? 시작. 국지허음은 이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어떤 때는 옆으로, 그죠? 국지허음은 너무 심하네. 국지허음은 이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이런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그죠? 이 약간의 운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다 외우는 거죠. 기어흥은 오호 중국하여 하늘 전 따지 가마솥대 누룽지 아싸. 소다리다. 제가 너무 장마들이 한문 배우는 거를 우리 김현숙 선생님 한문 잘 하시는데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수학 배우실 때 그렇게 어떻게 다 통째로 외우고 있나요?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고 그냥 뜻을 같이 주음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뜻을 그냥 서로 이해하는 것 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한문이 중국식 문장이다 보니 이게 꺽꺽거리는 거 입에 안 붙어. 그죠? 잘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사 어미처럼 이게 중간중간에 토를 붙여요. 그죠? 은, 하여, 로, 하니라 이게 토라는 겁니다. 토. 순 우리말로 15세기 용어로 하면 입곁, 지읒 받침도 되고 치읒 받침도 돼요. 한자식으로 하면 구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를 붙이면 이제 붙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이미 이제 한문을 반을 전공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 번역이 돼야 토를 붙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한문 선생님들의 역할은 처음에 잘 모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토를 붙여서 그 한문의 맥을 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해석이 안 되더라도 선생 시킨 대로 이렇게 국지, 호음은 이호중국하여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번역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국과 중국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중국과 국, 그죠? 중국, 이 가운데 있는 나라의 국은 일부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속국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은 뭐 나라 가운데가 뭐 그런 뭐 중화의 나라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후한서라든가 이 기원전 2세기 이후에 나온 책에 수없이 많이 쓰이는 책이에요. 저기 용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그냥 언어부리도 나와요. 그냥 황제가 사는 나라, 중화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말이 이 황제가 있는 중화 이 중국 말과 다르죠, 그죠? 짜임새 다르죠. 말송이 다르지, 얼마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여문자 빌려서 쓰다 보니 이 말과 이 한문이 유통이 안 돼, 유통. 그저 불상유통 잘 통하지 않아. 잘 사무치지 않아. 그 다음에 한자 쓰는 백성과 한자를 쓰지 않는 백성이 또 불상유통 잘 통하지 않아요. 이 불상유통이 이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말과 글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뜻과 그 다음에 한자를 쓰는 백성과 한자 쓰지 않는 백성이 유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 말과 글이 통하는 그 다음에 이 양반이든 평이든 누구나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내가 만들겠다. 이래서 내가 이런 문자를 만들게 됐다. 그냥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동기가 아주 이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이 다를 이자만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 눈물이. 다르다. 그죠? 왜 눈물이 나올까요? 아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말이야, 그죠? 야, 우리나라 말 중국말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대통령이 힘들다 보니까 어디 정신 이상해졌나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이 미국 말과 달라. 그런 말 하면 진짜 대통령이지만, 그죠? 미음 니은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근데요, 15세기의 이 세종의 말은 혁명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말과 우리말이 다르다는 거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다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한자를 변형해서 우리말 적으려고 길을 써서 만든 게 샹찰 이두 아닙니까? 진짜 7살, 5살짜리 꼬마라도 중국말과 우리말이 다르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사대주의를 정치 신념화시키고 나라의 국가 이념을 삼다 보니까 다른데도 모른 척해. 뭐가 달라? 다르다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모순을 몰라. 모순을 알아도 모순, 이 언어 모순, 그죠? 우리 중국말로 이 번역하는 얼마나 힘들고 안 맞아요. 그죠? 바글바글 먹어볼 지글지글. 이런 늘 쓰는 이런 말들, 그죠? 개굴개굴, 뭐 이런 거 적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 언어 모순, 문자 모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 답답한 걸 모른 척해. 아예 안 답답해. 뭐가 답답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조선의 그 젊은 임금, 그때는 젊지 않았지만 47살 신살 때였으니까 다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경천동지할 소중화를 지향해야 될 조선에 있는 나라에서 중국말과 우리말 다르다라고 황제가 쓰는 말과 우리말 달라! 이런 선언 자체가 이 혁명적인 선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온다고. 이런 다르다는 그런 진짜 이제 가장 그냥 상식적인 되게 자연스러운 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인지하고 선언한 이 조선의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새 문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르다는 거 인식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혁명이고.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세 문장으로 나눠서 서문을. 자, 김현수 선생님 이거 읽어주실까요? 한문. 어디 가셨나요? 예. 김, 고민유 소역은 하여도 이종부도 신기정자다이라. 역시 한문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잘하시는 선생님답게 아주 운율 있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이 우미는, 그야말로 이제 그냥 지금 말로 하면 어리석은 백성인데, 근데 지금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면 너무 또 백성을 깔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역을 한 거죠. 그죠? 글모로는 이렇게 의역을 한 거고요. 물론 문자를 모르면 배울 수 없고 어리석어지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직역을 하다 보면 좀 오해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글 모르는 백성이라고, 한자 모르는 백성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뭘까요? 요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신기정. 이 정이란, 이 요건이란 말과 정을 붙여서 생각해야 돼. 이게 정이라는 것은 뜻정자인데 뜻의자. 라는 약간 달라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좀 글씨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의 자는 지식과 정보 위주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정자는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 느낌, 어떤 맥락까지 포함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그죠? 진짜 이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 생각, 느낌, 이 온갖 것이 들어있는 게 신기정, 펼치다. 그 속마음, 그죠? 생각, 느낌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우리 백성들이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백성들이 많아. 그죠? 많아요, 많아. 극소수도 아니고. 많아. 너무 많아. 아니, 이 논어명자 중용대학, 이런 한문을 마음대로 읽고, 그걸 번역하고,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 양반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김현수 선생님, 그 몇 프로나 됐을까요? 양반들 중에. 양반들 중에도 한 20% 정도 있을까요? 20%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10%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진짜 선생님께서 왜 만들어지니까 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인 대상은 한자 모르는 백성인데, 문자라는 게 다 통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최종 목표는 만백성이죠. 양반이든, 하층문이든.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내가, 위차 미년, 가엾다, 불쌍하다. 그죠? 그래서 그 문자 오는 백성들, 그런 상황들을, 백성들을 이제 가엾게 여기서 신제 28자, 새롭게 만들었다 28자를. 그래서 욕사, 인자가 2개야. 인자가 2개라는 건 만백성을 뜻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양반이든, 하층문이든 양반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백성.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편은 2가지 뜻이 있어요. 편리하다, 편안하다. 편리한 건 이런 실용적인 걸 뜻하고 편안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나날이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해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리한 문자를 통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구조를 부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종대왕이 혼자 안 만들었대. 집현자 학살과 함께 만들었대요. 이걸 배우고 읽고도. 그러면 함께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문장을 부정해야 돼. 왜냐면 이 문장에서 세종대왕께서 직접 내가 만들었어. 신제.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니까요. 이런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물론 이제 뭐 문맥상 내가 누구랑 만들었다 이거를 뭐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자, 이 나여자. 자, 이 15세기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이 나여자를 쓰든지 아니면 과인, 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짐은 황제가 쓰는 말이니까 이제 사대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민연, 이 불쌍하게 여긴 주체가 나예요. 창제한 주체도 나고. 다시 말하면 창제를 하려면 가엾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가엾다라고 느낀 사람만이 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종당 말고 다른 그런 양마 사대부들 중에 가엾다라고 진짜 이 하층민들이 한자 모르는 그 상황, 그걸 가엾게 여길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냐고요. 주체가 될 수 없죠, 그죠? 물론 천지에 무슨 특별한 양반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지난번에 봤듯이 18, 19세기 실학자들조차 한글 사용을 거부하고 그런 상황에서 15세기 양반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왜 고등학교 때 다 배우지 않습니까? 어? 그냥 검정고시도 배우는 거죠, 그죠? 그 교재를 배우니까. 다 배우는데 왜 이 문장을 이걸 배우는데 왜 이걸 부정하는 이유가 뭐죠? 진짜 궁금해요, 저는. 우리, 선생님 다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데 왜 학력고시 안 나와서 그런 건가? 수능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지금도 우리 국민 중에 7, 80%가 이 문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국어교사 연수 가면요, 국어 선생님들조차도 70%가 공동 창제로 손들어. 공동 창제로. 70%가.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우리 이성영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수칙하신 건 좋은데. 근데 고등학교 가지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중년의 길에 이거 공부한다고. 아니 지금 이 인생 70세인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죠. 예. 우리 고채연 선생님, 우리 늘품자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초등학생들. 선생님 국어 가르치는 분이 아니죠,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이 헤레본 후미점 서문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다 읽었어요. 다 봤잖아요. 우리 배하연 선생님, 이 서문에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이 뭘까요?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온 말은 뜻정자였는데. 어떤 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감동으로 돌아오는 말은 뜻정자였어요. 뜻정자요. 네. 그렇죠. 아니, 정답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답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뭐 짐작은 되지만 부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이 뜻 자체에 대해서 뜻의랑 뜻정이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훈민정음 자체도 훈이라는 단어가 어린 백성들을 포함하고 가르칠 교자는 선비들만 가르치는 거라서 일부러 훈민정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민정음이라 안 하고. 네, 그렇죠. 교민정음이라 안 하고 훈민정음에도 뜻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렇죠. 예. 한자 선택에 대해서도 되게 신중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수업 듣고 되게 놀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에 진짜 정확하고도 세종의 마음을 담은 그 맥락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준석 선생님, 어떤 말이 제일 가슴에 다가오시나요? 저는 어리벙벙하네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걸 못해요. 지금 예, 지금 우리
저기 핸드폰으로 잘 그 기기에 약하셔가지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또 소통된 것만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일단 말씀이 되니까 좋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잘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가엾다는 말이 제일 가슴에 와 다가옵니다. 왜냐면 아니 15세기에 임금이 만들어서 쓰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28자 만들었어. 만백성 이 문자를 쓰도록 하라. 그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뭐 거기다가 내가 가엾게 해서 느꼈다는데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도대체. 근데 하셨단 말이죠. 임금이 백성에 대한 어떤 그 싸구려 동정심입니까? 세종대왕에 백성들한테 주는 그 싸구려 무슨 그런 선물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민하고, 그죠? 또 그렇겠어요. 그래서, 위차 민연, 언해벌써 어여삐라고 나오는데, 이 말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와서 또 눈이 또 작아졌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훈민지 해례본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문장 부호, 구두점 또는 기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보이시면 한자가 있고 네 귀퉁이에 작은 원, 그래서 둥글 권자 써가지고 권점 돌려 만든다고 해서 무슨 우리말 용어는 세세진이 돌림이라고 했어요. 돌림자 이렇게 동글뱅이,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인 다음에 보이시죠, 글자? 이 동그라미 보여요? 여기 우리가 보통 박불력자라고 하는데 이 박불력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보이죠? 이렇게 한자 대귀퉁에 살짝 붙을락 말락. 그래서 왼쪽 아래는 평성, 그 위에는 상성, 오른쪽 위에 거성, 끝에 입성, 이렇게 사성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 발음이 이자라, 시울 이자니까 이를 크게 발음해야 돼, 이거를. 이 이렇게 거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실제 읽을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4천자가 넘는 한자에 전부 권점이 들어있지 않아요. 특별한 것만 붙어 있어. 그래서 이 권점이 붙어 있지 않은 한자가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중에 어떤 건지 몰라요. 전문가가, 그 당시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적용할 수가 없죠. 다만 60자 안에서 이걸 붙여놨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발음과 뜻이 특별할 때만 붙여요. 그래서 이 거성, 권점을 붙이기 전에는 박불력자야. 박불력. 그죠? 근데 붙이면 뭐라고요? 시울이. 뜻과 음이 바뀌어. 뜻과 소리가 바뀌니까 주의해서 읽고 해석해라.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한자에서 좀 떨어진 가운데 이게 이제 오늘날 쉼표 중권점이라는 거예요. 2점. 그죠? 오른쪽 아래 입성보다 더 멀리 떨어뜨린 동그라미는 9점. 그래서 그 우권점, 오른쪽에 찍는 동그라미 점, 우권점. 그래서 구두점이라는 말이 생겼고, 바로 9점은 오늘날의 마침표, 온점, 2점은 오늘날의 쉼표, 반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지어음, 다음에 가운데 점 있죠. 쉼표죠. 그죠? 쉼표. 이호 중국, 가운데 점 있죠. 쉼표. 여문자 불상유통, 유통 끝에 우건점, 마침표. 이렇게. 그래서 6가지 작은 원, 이거를 잘 이렇게 구별하셔야 이제 해례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생들한테는 이 해례본 이걸 가지고 강의를 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한문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되니까 제가 이게 음을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 위차, 민연하여 이렇게 음을 달았어요. 하여, 토를 달고, 그죠? 신제 28자. 그래서 한자 모르는 분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니 욕사 인인 이습하여 편어 일용 이인이라. 물론 이 발음이 15세 발음과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15세 발음은 아니에요. 현대 발음으로. 일단 우리가 지금 시각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발음으로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위자에도 오른쪽 위에 점이 있죠. 그죠? 네. 만약에 안 붙으면 하다야, 하다 뜻이. 근데 여기서는 뭐 위하여, 뭐 여기다 뭐 이렇게 다른 뜻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어본에서는 위하다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할 위가 아니라는 거야, 뜻이. 하다 뜻이 아니고, 뭐 위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위자 다음에 차자를 붙여버리면 이 차의 왼쪽 위에 붙으면 뭐죠? 상성이 되죠. 상서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띄어쓰기를 한 거야. 원래 띄었으면 안 돼요. 그죠? 붙여야 돼. 예, 붙여야 되는데, 세로 짜기에서는 괜찮은데, 가로 짜기를 가게 되면 그게 오해가 되니까,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띄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죠? 요 밑에 보시면 되겠죠? 위차 민연. 그래서 위자. 여기서는 뭐 괜찮은데, 가로 짜기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점을 가장 세계에서 지금 전하는 한문책 중에 가장 정확하게 이 권점을 찍은 책이 뭘까요? 중국과 우리나라 다 통틀어서. 맞아요. 훈민정 해례본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 물론 중국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걸 정확히 안 찍었어. 그 정확히 찍은 문헌도 안 남아있고. 근데 뭐 성리대전 같은 데 뭐 있기도 하지만 이 해례본은 완벽하게 찍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을 우리가, 그리고 또 정교해 우리가. 자, 중국과 우리가 달라요. 중국은 책을 인쇄하고 나서 그 대나무, 또 나중에 얇은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걸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아예 목판벌 새길 때부터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정교하다는 거죠. 진짜 이런 권점을 찍은 그 각수라고 하죠. 각수. 이 장인들의 그 피나는 노력, 그 달인의 경지. 진짜 막 존경스럽죠. 그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책이 우리나라의 목판본인, 뭐 금서활자도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서문을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복습 삼아서 종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준환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서문 배운 거랑 제가 강의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발음. 학교 때는 그냥 뭐 시험 보려고 배웠던 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제가 묻는 거 자체가 잘못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냥 뭐랄까, 입시, 뭐, 그죠? 그냥 그냥 의례적인 교과서적 지식 범위 안에서 그냥 번역하고, 그죠? 그다음에 문법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외워라. 그래서 외우고, 이렇게 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자, 우리 안희선 선생님. 여기서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찍어주셨으니까. 그래서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는 감흥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더 감흥이 더 오고요. 또 이것을 한자로 그 당시의 상황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왜 이 한자가 여기 적혀 있는지 이해가 잘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훈민정음이 저한테는 좀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서로 소개한 거 좀 우리가 서로 이게 또 말로 흘러 지나가면 좀 또 의미가 약하잖아요. 그죠? 카톡방에 공유해서 서로 마음을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반장 혹시 하고 싶으신 분 없나요? 이 반장님께는 제가 친필 사인한 또 다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언제든지 저와 데이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드립니다. 우리 제일 젊으신 안희 선생님 하시죠, 뭐. 네, 좋습니다. 아유, 당선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일 젊진 않지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열심히 수업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듣고 네, 배우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반장님이 크게 하실 일은 없다 하더라도 간간히 그죠? 이렇게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장처럼 해야 될 일이 간간히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는 걸 하셨으면 되겠는데 제가 그건 이게 주별로 정해서 이렇게 서로 분담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우리 안희선 우리 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미진한 거 아니면 질문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께서는 이렇게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그걸 종합해서 다음 주에 한 20, 30분간 그걸 제가 답변하든지 뭐 함께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공개적으로.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예, 배하연 선생님. 네네네, 배아인입니다. 혹시 입성이랑 구점이랑 훈민정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입성은 붙으려고 말로 거의 붙어야 돼요. 아, 붙어야 돼요? 입성은. 그 한자랑? 그 다음에, 9점은 입성보다 0.03mm 정도 더 떨어져 있어요. 그죠? 아, 네. 아예 그래서 붙어 있는 걸로 판단하면 돼요? 평상 거의 붙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살짝 네. 붙어 있어요. 네. 제가 붙을락 말락 그랬지만 실제 붙어 있어요. 근데 중점 9점은 절대로 붙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연히 구별돼요.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실제 처음 볼 때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네, 한번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띄어쓰기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같은 띄어쓰기는 없지만 띄어쓰기에 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9점, 2점이 이제 띄어쓰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제 자 시간은 철저하게 이것으로 참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자, 차민아 선생님 어디 가셨지? 자, 오늘이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수업을 처음 한 건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크게 웃어주세요. 으하하하. 야, 우리 이성영 선생님 교재를 들러주시고 저런 센스가 저는 너무 좋아요. 아주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